장화는 형주 영릉군 출신으로 유비가 형주를 차지했을 때 임관했던 것으로 보이며 유비가 입촉할 때 그를 수행했고 그 공으로 익주 촉군 광도현의 장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장환의 행보는 방통과 비슷한데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업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음주를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광도현을 방문한 유비에게 만취되어 있는 모습을 걸렸고 이를 본 유비는 극대노하며 장환을 처벌하려 합니다. 그때 제갈량이 나서서 장환은 국가를 다스릴 그릇이지 백리의 토지를 다스릴 인재가 아닙니다. 그의 정무 처리 능력은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겉만 번지르르한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원컨대 주공께서는 다시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장환을 옹호해 줍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존경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장환을 처벌하지는 않고 관직만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의 신임 때문인지 장환은 관직을 박탈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십방의 혈령이 되었고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중왕으로 불려가 상설왕에 임명됩니다. 유비 사후 제갈량이 실질적인 1인자가 되면서부터는 더욱더 빠른 승진을 하였고 제갈량이 한중에 주둔하고 있을 때는 승상부에 남아서 장애라는 인물과 함께 사무를 총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환은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출정을 나갈 때마다 식량과 병사를 충분히 공급해 주었기에 제갈량은 항상 장환은 충성과 고아함의 뜻을 두고 있으니 나와 함께 제왕의 대업을 도와줄 사람이다 라고 극찬하였고 유선에게 은밀히 표를 올려 신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훗날의 일은 응당 장환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했다 합니다. 제갈량 사후 위헌이 난을 일으키고 양희와 다투며 서로 반역했다는 공문을 올리자 양희의 손을 들어주었고 군대를 이끌고 위헌을 공격하러 북쪽으로 행군하던 도중 위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되돌립니다. 장환은 제갈량의 뒤를 이어 촉의 실권을 잡았는데 당시 국내 상황은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제갈량의 죽음으로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때 장환은 슬퍼하는 모습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을 바르게 하고 행동 거지를 차분하게 하여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였기에 이를 본 사람들은 장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희 원년 유선이 장환에게 조서를 내려 과거 진나라는 진승과 오강의 난으로 인해 멸망하였는데 지금 요동군이 위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니 이는 교만하고 흉악한 조회를 토벌하라고 하늘이 준 좋은 기회이다. 그러니 그대는 전쟁을 준비하여 군사들을 통솔해 한중에 주둔하고 오나라와 함께 기회를 노리도록 하라 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장환은 제갈량이 수송과 보급이 어려운 육로를 통해 북벌을 하려다 번번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배를 만들어 한수와 면수를 타고 위흥과 상용을 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장환의 지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여 제때 행동하지 못했고 조정에서는 장환의 계책은 만약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군사들의 퇴로를 찾기가 어려워 좋지 못한 계책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연희 7년 유선은 장환에게 비위와 강유를 파견하여 조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알렸고 장환은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유선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장환은 상소에서 신이 명령을 받아 한중에 주둔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어리석고 무능하며 지병까지 겹쳐 계획한 일을 수행할 수 없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위는 9주를 차지하여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 정벌하는 일이 쉽지 않으나 오나라와 힘을 합쳐 앞뒤로 호응한다면 설령 뜻대로 신속하게 정벌할 순 없더라도 잠시 영토를 분열하고 잠식하여 위의 힘을 일부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와 두세 차례 위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연달아 실행하지 못하니 그 걱정으로 잠자는 것과 밥 먹는 것을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비위 등과 더불어 인원해본 결과 양주가 요충지로 적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이며
군이 진격함과 퇴각함에 있어 용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강족과 호족은 한나라를 그리워하고 있고 우리 군이 곽회의 군대를 격파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양주를 점령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강유를 양주자사로 임명해야 하고 강유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적과 대치하게 될 때는 신이 뒤에서 군대를 이끌고 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완의 지병은 더욱더 심해졌고 결국 북벌을 실행하지 못한 채로 연희 9년에 눈을 감습니다. 양희라는 인물이 평소 성정이 간략하여 장완과 대화를 나눌 때 종종 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양희를 헐뜯기 위해 장완을 찾아가 공께서 양희와 대화를 나눌 때 그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심한 행동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장완이 말하길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은 법이라 이는 사람마다 얼굴이 제각기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복종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옛 사람들은 경계하였습니다. 양희가 나의 의견에 찬성한다면 이는 그의 본심이 아닌 것이고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나의 과오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묵묵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양희의 좋은 태도입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양희를 옹호합니다. 또한 양민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장완을 비방하며 장완은 일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실로 이전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하자 어떤 이가 장완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게다가 어떤 관리가 양민의 죄를 추궁하여 다스려야 한다고 하니 장완이 답하길 내가 실제로 이전 사람에 미치지 못하니 추궁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양민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히자 사람들은 그가 장완을 비방하였기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염려하였으나 장완은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민은 중죄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완이 유비에게 찍혀 관직을 박탈당한 뒤 한밤중에 소 한 마리가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문 앞에 있는 꿈을 꾸었는데 기분이 매우 언짢아서 해몽가인 조직을 불러 꿈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조직은 피를 보는 것은 일이 분명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의 뿔과 귀는 공짜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지위는 반드시 공에 이를 것입니다. 아주 길한 징조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오서 반준전 주석 강표전에 따르면 장완은 형주가 여몽에게 점령당할 때 끝까지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오나라에 항복한 반준이라는 인물의 이종사촌 형이라고 합니다. 위나라의 종에는 장완을 존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완의 아들인 장빈에게 편지를 보내어 장완의 묘지에 인사를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여 경의를 표하고 싶으니 산소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장빈이 묘지의 위치를 알려주자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화양국지에 이르길 총나라 사람들은 제갈량, 장완, 비의, 동윤을 사상으로 삼고 사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장완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건의 목숨을 구한 장수로 송건이 가장 아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